안녕하십니까. 호구로 투자하는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송도에서 생긴 우려했던 결과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만 명 몰렸던 송도 자이 더 시티 당첨자의 35%가 미계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송도 자이 더 시티는요, 송도 A17블럭에서 공급됐던 1533세대 이제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오션뷰 아파트였습니다. 자, 이 송도 지역은 최근에 분양 성공이 계속 이어졌었죠. 왜냐면은 올해 11월까지 매매값 상승률이 무려 37.9%였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3대 1이었습니다. 자, 근데 송도 지역에서 생긴 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는 바다 조망을 좀 강조했어요. 자, 그런데 동호수 추첨 결과를 보고 나서 바다 조망이 안 보이는 저층 아파트네? 그럼 계약 안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그렇게 바다 조망이 아니더라도 이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했으면 그나마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이 아파트는 3억 중반 분양가에다가 3억 이제 3천만 원 정도의 확장비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의 10억짜리 아파트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요. 자, 84 A타입 같은 경우는요, 해당 지역 커트라인 36점 나왔고요. B타입은 28점으로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타 지역도 41점이면 당첨이 가능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트라인이 낮아지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바로 당첨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어쩐지 비싸더라. 자, 내가 지금까지 청약만 한 20번 넘게 떨어진 건데 내가 철썩 붙어버렸네, 기타 지역으로. 그럼 이거 정상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무주택자들은요, 청약 경쟁률에 따라서 계약 여부를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오션뷰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 계약됐을 거라고 보는데, 오션뷰도 아니죠. 분양가도 비싸죠. 청약 경쟁률도 낮았죠. 당연히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실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저희 블로그에 문의하신 분들 좀 계셨거든요. 자, 그분들이 이거 계약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몰라요.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몰라요. 청약 넣으신 분이 아시는 겁니다. 청약을 넣을 때 분명히 뭔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청약을 넣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계약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분양 공고를 소개해드릴 때 기준이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추천하는 공고는요, 영상으로 제작해드리고, 그 지역 거주하셨던 분들한테 관심을 가질 만한 분양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냥 블로그에 올려두는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 송도 자이 더 시티는요, 송도에 살았던 분이 청약을 받았다면 기존 주택 매수보다는 좀 인력이라도 싸니까 계약하시면 나쁘진 않다. 왜? 이제 기존 주택 비싸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택이잖아요. 아무래도 신축이란 프리미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여기 넣으셨던 분들이 투자 기대감으로 넣으셨던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인근에 살다가 실거주 목적으로 청약 넣으신 게 아니라 이거 돈 될 것 같아서 넣으신 분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으신데도 청약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파트, 특히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요, 투자 기대감으로 절대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송도 자이 더 시티 말고도 최근에 공급됐던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부평역 헤리터 플레이스와 실스테이트 소사역, 저희가 이거 모두 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리지 않았고요. 그냥 블로그 자료실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경쟁률 봤더니요, 한 자릿수 경쟁률이 나왔고요. 부평역 헤링턴 플레이스는 당첨 커트라인 36점, 35점까지 떨어졌고요. 힐스테이트 소사역 같은 경우는 47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첨되시고 나서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아마 당첨되고 나서 고민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 백날 저한테 여쭤보셔도 이미 당첨된 상태에서 물어보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조언이 없어요. 그냥 근처에 살던 분이 그냥 실거주 목적이시면은 향후 주택가격 전망 생각하지 말고 사셔라,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쇼킹 부동산에는 최근 청약자분들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드렸죠. 분양가 조심 달라졌어요 라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단지 이외에는요, 지금 무주택자분들 청약을 극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에 분양가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자, 공공택지를 포함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300개 넘는 동에 지정된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대에는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은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를 적용받는데 올해 9월 29일하고 11월 9일날 각각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발표된 개편 내용 봤을 땐 기존 전칙 대비 크게 바뀐 건 없이 그냥 그동안에 약간 불투명한 것을 투명하게 바꾸나보다 이 정도 정책 변화로 보였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말고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기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북구 미아 3구역이 평당 분양가가 2,38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올라갔고요. 대전 도마 변동 11구역이 평당 1,100만원에서 1,520만원, 인천 부평 4구역이 1,500만원에서 1,925만원, 부산 온천 4구역이 1,628만원에서 1,959만원으로요. 약 20%에서 30% 정도 분양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적용받는 아파트, 그 이후에 분양가 올라간 곳에 송도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개편 이후에 이제 이 지역에서 공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보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이게 맞나?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자, 어떻게 이걸 보냐면은 분명히 시세보다 싼 건 맞아요. 시세보다 싼 건 맞아서 이거 소개해드려도 되나 영상 찍을까 말까 고민해보면 세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께 분양을 권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먼저 기준으로 측정된 주변 시세가 너무 단기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시세는요, 11억에서 12억 정도 호가를 해요. 자, 근데 원래 이 아파트가 한 8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는 아파트인데, 자, 올해 한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2억 이상 올라간 상황입니다. 20%에서 30% 올해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게 이렇게 거래가 많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띄엄띄엄 거래도 없이 그냥 호가만 쭉 올라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부족한 상태에서 호가만 올라갔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한 10에서 15% 저렴하게 공급하면 그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제가 드는 거죠. 또한 이렇게 호가마저도 굉장히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시세 자체가 흔들릴 조짐이 커 보이잖아요. 특히 최근 분양이 대부분 외곽 지역에 몰려 있는데 외곽 지역부터 약세가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1월달에 금리 올리고 4월에 추가 금리 인상하면 외곽 지역 침체 더욱더 심해질 건데 여러분들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첫 해 납부할 때는 주변 시세 생각하는 게 지금 시세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자, 결정적으로 쇼킹부동산의 영상을 제작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앞으로 14만 7천호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쏟아지는데 뭐하러 주변 시세 대비 애매하게 저렴한 주택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필요가 있냐. 왜냐면은 이렇게 공공택지에서 쏟아지는 사전청약들 주변 시세 60% 내외 수준에서 공급되고요.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지금 거기 허벌판이잖아. 여러분들 미사나 위례나 판교나 광교 같은 거 지금 아파트 싸게 40% 할인한다면 바로 잡으실 거죠. 이 아파트도 미래의 그런 아파트처럼 충분히 발전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사업 초기라서 그 발전 가능성을 모르고 있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 사전청약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아파트가 좀 입주가 늦잖아요. 그런데 입주가 늦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약 제도라서 내가 이 아파트 청약받는다고 바로 청약통장이 하늘나라로 날아가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뭐하러 그렇게 애매한 청약에 넣냐 이거죠. 그리고 당장 이번 달에만요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서 13,000원 넘게 공급되고요 2차 민간 사전청약에서 또 공급이 됩니다. 17,000호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동시에 공급돼요. 이 동시에 공급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들 500세대, 600세대 아파트 공급하면요 청약 경쟁률 당연히 치솟겠죠. 그런데 그 30배 넘는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 집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청약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물량이 쏟아지고 저희가 이번 주에 올려드릴 커트라인, 가이드라인만 잘 보셔도 청약 전략 잘 세우셔도 내 집 마련 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집 들어가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본청약 중고 나오면 넣어보시고요. 나중에 2023년에 3기 신도시 민간 사전청약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커트라인 분석해서 사전청약 자격 포기하시고 민간 사전청약 넣으시면 됩니다. 선택의 폭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발요. 절대 찔러 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 7년에서 10년 정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동호수 추첨 받으면 끝이에요. 뭐 예비 당첨자는 나중에 연락 받아도 동호수 추첨 안 받 참여 안 하면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최초 당첨자는 무조건 포기하면 그냥 10년 동안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이 날아가 버리면 배우자가 청약 넣으면 되지 않냐? 청약에서 부부는 한 몸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에 속한 사람들 모두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주택자한테 이것만큼 죽도밥도 아닌 경우가 없어요. 진짜 최악의 상황이 바로 이런 찔러 넣기 하다가 청약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왜냐? 10년 만에 오는 대규모 공급 기회를 이렇게 날려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 송도에서 생긴 일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분양가는 점점 높아지는데 커트라인은 낮아지고 미계약자도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그 미계약자들이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청약은요, 너무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지만은요,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나서 나만의 기준선을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저희 쇼킹부동산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정말로 공급이 많아지게 됩니다. 수도권에서 공공택지만 무려 64만 호가 지정됐어요. 3080 플러스는 별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수도권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공급 물량이 퍼져 있을까요? 아니요. 일부 물량이 완전 쏠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공급이 많으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커트라인도 시점 이상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차이 나는 걸 보셨을 겁니다.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 서적에 보시면요, 앞으로 공급이 많아질 지역에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최악제도 공부 잘 하시면은요, 자, 앞으로 이런 기회를 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선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